테슬라가 지금 주가가 재미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좀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공급 사이드예요. 테슬라와는 여전히 비교조차가 안 됩니다. 테슬라로 바로 넘어갈게요. 예. 그리고 그 최근에 테슬라가 실적 발표한 후에 거의 뭐 연중 최저가 부근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어요. 네. 게다가 뭐 약간 트위터 인수 관련해서 노이도 좀 있고요. 그래서 사실 또 실적을 보면 컨센서스가 유사하게 나왔는데 왜 이렇게 좀 하락을 한 것인지, 약간 좀 성장 프리미엄이 그동안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가 좀 꺼지는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테슬라가 지금 주가가 재미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저희는 분석하고 있고요. 첫 번째 가장 큰 거는 수요예요. 수요. 테슬라는 수요 걱정이 없는 회사였습니다. 네. 그냥 만드는 족족 팔리고, 만들기도 바쁘고, 또 주문받기도 바빴던 회사잖아요. 그리고 주문하면은 또 한참 지나야지 차를 언제 받을 줄 모르고, 그런 회사였어요. 네. 근데 그런 회사가 갑자기 뭔가, 수요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지금 시장에서 좀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테슬라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가 수요 나쁘다, 수요 좀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테슬라가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시장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최근에 완성차 업체들의 내년도, 테슬라 이외에 자동차 업체들의 내년도 실적 추정치가 굉장히 위태위태해 보이거든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자동차 산업 전반의 수요 걱정이 되는데, 이번 3분기 테슬라 실적이죠. 3분기 테슬라 실적을 보면은 뭔가 테슬라가 약간 예전보다 딜리버리를 좀 덜 했대. 그 판매를 좀 생각보다 못 했대. 이런 얘기를 들리잖아요. 근데 이제 테슬라는 그걸 이제 이유를 대는 게 그 분기 말에 이제 딜리버리 하는 물량이 몰려가지고 물류의 병목이 일부 생겨가지고 판매량이 약간 부진했다 생각했던 거고. 근데 따지고 보면 생각보다 약간이거든요. 시장의 기대치랑 놓고 봤을 때 약간이에요, 그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에 대한 걱정을 아예 안 해도 됐던 회사였는데, 야, 테슬라도 좀 수요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좀 시장에 퍼지면서 주가가 좀 눌리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과정 속에서의 테슬라 주식을 일론 머스크가 매도를 해야 될 수도 있다.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흔히들 전문 용어로 오버행 이슈라고 많이들 하는 네. 그 대량 주식 매도에 대한 리스크가 또 불거지면서 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이 한동안 안 좋았던 것도 영향이 있었겠죠.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안 좋았던 거는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자동차 산업의 전반적인 수요가 안 좋아졌을 때, 그래도 그나마 거기서 제일 수요 좋은 회사는 테슬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거기서 수요가 제일 좋은 회사가 테슬라라고 보고 있고, 테슬라가 만드는 전기차를 자기 공장에 안 팔려서 쌓아놓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가격을 얼마 전에 중국 가격을 좀 내리기도 했지만, 업황이 안 좋다. 가격을 이제 수요에 대한 수요 둔화에 대한 부분을 좀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 가격을 좀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내려도 된다고 보고 있는 게 많이 올렸어요. 맞아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렸어요. 근데 이제 그 올라간 가격을 내리면 이제 회사 실적에서는 약간은 조금은 재미는 없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내림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요에 대한 그 탄력성을 좀 회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시장의 테슬라에 대한 수요 우려는 약간 좀 과도하지만, 그래도 트위터 인수 이슈 등 일론 머스크가 대량의 테슬라 주가를 매도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저라도 테슬라 주식을 쉽게 사지는 못할 것 같아요. 당분간은 이 노이즈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올라가기 좀 힘들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시장에 베어박힐 랠리가 나오면은 물론 따라 올라오긴 하겠지만, 아주 강하게 올라오기 위해서는 뭔가 좀 새로운 모멘텀, 지금의 리스크 요인이 조금 없어져야 된다든지 새로운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가령 우리가 수요 걱정은 진짜 안 해도 되더라. 라든지 그런 데이터들 같은 거 있잖아요. 중국 판매량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왜냐면은 생산 공장 땅에서의 업그레이드 작업은 굉장히 잘 해놔가지고 지금 생산은 굉장히 많이 늘릴 수 있거든요. 전기차 생산은 맘만 먹으면은. 그러니까 그런 생산이 늘어나는 것대로 수요가 다 받쳐준다, 우리 데이터를 보니까. 그런 게 나오면은 좀 다시
또 혼자 이렇게 또 튀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포텐은 여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테슬라는 좀 노이즈가 낀 것 같아요. 어쨌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테슬라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궁금한 게 그 긍정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이제 수요가 감소하거나 뭐 사실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시잖아요. 그 얘기인즉슨 약간 브랜드 파워라든지 확실히 시장에서 그 테슬라 그 브랜드 주는 프리미엄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자동차 시장 자체가 되게 춘추 전국 시대잖아요. 네.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도 있고 테슬라를 포함해서 새로 진입한 신규 그런 뭐 메이커들도 많기 때문에 예전에 한 상위 10개 회사가 파이를 나눠 먹은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거의 한 2배 정도 이상 좀 경쟁이 과열됐다. 특히나 뭐 BYD라든지 중국 그런 전기차 업체들도 들어오다 보니까. 근데 테슬라만의 그런 뭐 이렇게 좀 브랜드가 경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근거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것도, 네. 뭐, 일단 뭐, 브랜드 파워에 대해서 설명드리려면 좀, 이게 쉽지는 않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테슬라가 전기차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뭐, FSD라든지 그런 그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밸류를 회사는 받아야 되고, 그게 이제 어쨌든 소비자들한테 어필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전기차를 하더라도 자율주행이 되는, 일론 머스크는 올해 연말에는 진짜 어느 정도 레벨의 자율주행은 거의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자율주행이 되는 전기차를 사고 첨단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을 소비자들이 선호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테슬라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 파워도 있고요. 뭐 사실 뭐 디자인적인 측면에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다른 회사 디자인들도 뭐 좋게 나오기도 하고. 근데 저는 좀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공급 사이드예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커질 거고, 그 커지는 시장의 파일을 나눠 먹긴 할 거예요. 할 건데 그 커지는 파일을 여전히 가장 먼저 빨리 선점해야 할 수 있는 기업은 아직까지는 테슬라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양산, 생산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늘어놓고 봤을 때 테슬라와는 여전히 비교조차가 안 됩니다.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뭐 그런 기업들조차도 테슬라랑 그런 전기차 관련 양산 시스템 같은 경우는 훨씬 좀 뒤쳐져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산 뭐 대수 정도만 비교해 보셔도 테슬라는 뭐 향후 뭐 2005, 6년 있으면 2천만 대 뭐 이렇게 뽑아낼 걸로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시장이 커지고 수요가 늘어났을 때 그 파일을 여전히 가장 많이 가져갈 회사가 테슬라다. 네, 그리고 그 플러스 알파로 좀 자율주행이라든지 혹은 AI 등등 여러 가지,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그런 솔루션도 있잖아요. 뭐 전기차와 뭐 태양광과 ESS가 연관이 되는 그런 등등의 좀 어찌 보면은 좀 이렇게 너무 이상적으로만 보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실제 그들이 밟고 있는 그런 기술 트렌드들이라든지 기술력, 그리고 그들이 발표하고 있는 그런 하나하나의 그런 사업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우려는 있지만 그래도 테슬라가 제일 매력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자동차만 팔아서는 뭐 그 정도 시가총액이 유지될 것 같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면 약간 좀 테슬라를 지금 상황에서 좀 접근하고 싶은 투자자 입장에서 약간 장기 성장성, 장기 투자 에리어를 좀 본다면 뭘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방금 제가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동차 이외에 뭐 이들이 가지고 있는 AI, 자율주행 등등의 AI 능력과 그리고 반도체 능력입니다. 스스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내가 스스로 연산을 할 수 있는 반도체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 예. 라고 하면은 그 기업은 웬만해서 됩니다. 멀티플이 막 몇 배수가 더 높아지겠네요. 높아지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거 할 수 있는 기업이 애플. 네,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요즘 맥북 이런 것도 자체 반도체 넣잖아요. 맞아요. 애플이 왜 메타버스 사업 잘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왜 애플카 자율주행 전기차 잘할 거라 기대하고 있는 이유가 반도체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테슬라처럼. 네, 그런 거고, 테슬라.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다 스스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서비스,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기능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잘 풀지만 그 소프트웨어에 최적화된 반도체를 또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서비스의 퀄리티가 완전히 다릅니다. 네, 이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다른 그런 반도체 능력이 없는 기업들과는. 그래서 뭐 테슬라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기차 생산 능력, 양산 능력, 플러스 자율주행 등의 AI, 그리고 플러스 반도체 자체 디자인 능력. 이 포인트를 저는 중장기적으로 쭉, 이 포인트가 계속 유지가 되느냐, 뭐 이 포인트가 상실이 되느냐, 이 포인트 중에 하나라도 훼손되면은
좀 매력도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예,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찬찬히 살펴보시면서 테슬라 투자를 가져가시는 게 전 좋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앞서서도 중간중간에 반도체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특히나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 때문에 사실상 생산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좀 부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약간 좀 반도체 업황을 보면은 이렇게 수요가 많은 것 같은데 네. 지금 주가들은 너무 안 좋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고점들이 반토막까지 나는 상황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 반도체 주식이 사실 여타 다른 기술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 반도체 주식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것도 여전히 그냥 무리하게 반도체 기업을 지금 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제가 오늘 좀 안 좋은 얘기만 좀 드리긴 한데. 아이고, 그렇진 않아요. 좋은 얘기 많이 예, 하셨어요. 네. 근데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은 거는 IT 수요가 안 좋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씩 그냥 따져보세요. PC 수요 안 좋죠. 스마트폰 수요 안 좋죠. 뭐 아이폰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이폰도 물론 하이엔드, 프리미엄, 뭐 아이폰 프로 이런 건 좋은데 네. 뭐 일반 모델은 안 좋잖아요. 그리고 최근 한 2, 3년간 우리가 반도체 산업의 수요를 생각보다 많이 이끌었었던 암호자산 시장. 여전히 힘들죠. 예. 맞아요. 네. 예, 여전히 힘들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가전 안 좋아요. 경기 침체니까. 그나마 괜찮은 게 이제 우리가 흔히들 서버, 데이터 센터 쪽. 데이터 센터, 네.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산업향, 음. 뭐 공장들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로봇들에 들어가는 부품들, 반도체 등등이겠죠. 이 세 개, 데이터 센터, 산업향, 그리고 자동차, 이 세 개 정도가 괜찮은데 이것도 아주 우리가 막 호황을 외칠 만큼 좋진 않아요. 네. 예, 산업향은 그래도 꽤 괜찮거든요. 근데 산업향은 아직 반도체 시장에서의 비중이 적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산업향만 혼자 좋다고 막 반도체 시장이 확 좋아지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안 좋고 그동안 좋게 봤던 그런 몇 개 안 되는 전방 시장도 야,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반도체 기업을 투자할 만큼 수요가 좋은 건 아니잖아. 막 수요가 폭발적인 건 아니잖아. 네. 이런 인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들이 이미 주가가 많이 빠졌죠. 빠지고 뭐 필라델피아 지수도 뭐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빠지고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이 정도 빠졌으면 이제 뭐 저점 한번 찍고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저점을 찍고 올라가더라도 뭐라도 모멘텀은 있어야 돼요. 네.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죠. 합리화된 게 그게 있어야죠. 뭔지가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지금 뭐가 뚜렷하지가 않다. 네,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싼 건 맞는데 네. 싼 거를 이제 들어 올리는. 네. 그러니까 PER 10배 때도 쌌고, 9배 때도 쌌고, 8배 때도 싸고, 6배 때도 싸고, 싼 거는 항상 싸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 올릴 모멘텀이 뭔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헷갈리는 거고, 그나마 최근에 이제 메모리 섹터가 괜찮은 게,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을 말씀해 주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보고 있냐면요. 그나마 반도체,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는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네네. 뭐 되게 웃기죠. 반도체는 부족한데 반도체 가격은 떨어지고 이게 되게 꼬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품 종류별로도 막 꼬여 있고 부족한 거는 있는데 막 그 뭐 GPU라든지 CPU 이런 건 떨어지고 있고 되게 이상한 환경인데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나마 반도체 가격을 방어할 수 있는 반도체가 뭐냐면은 메모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모리는 왜냐면은 커머더티이기 때문에 범용 제품이기 때문에 네. 공급을 줄이면은 가격이 방어가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작업들을 지금 주요 메모리 업체들이 해주면서 뭐 GPU도 그렇고 CPU도 그렇고 계속 가격 떨어지고 있는데 의외로 항상 커머더티라고 약간 어찌 보면은 미국 시장에서 좀 무시받았던 영역이거든요. 왜냐면은 우리는 CPU 만들고 GPU 만드는데 저희는 메모리 뭐 디램 만들잖아. 디램은 범용 제품이잖아. 네. 근데 오히려 이 범용 제품인 디램이 수급을 그래도 그 주요 플레이어들이 조절을 하면서 가격 방어를 할 수 있다. 그게 약간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가격 방어가 되고 밸류에이션은 역사적 최저점인 상태이고 그리고 실적 추정치도 앞으로 더 떨어질까라고 봤을 때 야 여기서 더 떨어지기는 쉽지 않지 라고 하는 인식이 또 시장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공급을 좀 줄인다 그런 이슈가 나오면은 메모리는 그래도 차근차근 좀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산업을 좀 반도체 산업을 다시 이제 리바운드 시킬 만한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 싶을 때는 잘 보이진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 회복이네요, 나중에. 경기 회복이고 네. 혹은 뭐 경기 회복 아니면 이제 금융시장 내 이제 스탠스 변화, 뭐 완화적인 스탠스로 완전 피봇이 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는 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그냥 되는 테마만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안 좋은 수요 상황에도 불구하고 되는 테마들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세와 관련된 기업들, 뭐 많이들 아시는 ASML, EUV 장비 만드는. 네, EUV 장. 그 미세화 비중이 85%가 넘어요, 매출 비중에서. 그리고 뭐 그런 회사도 있죠. 뭐 케이던스 디자인이라든지 시놉시스 등의 반도체 회로를 설계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반도체 회로 설계를 할 때 툴 제공해줘. 필요한 프로그램, 네, 툴, 그렇죠. EDA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들도 있고, 그 회사는 왜 괜찮은 게 뭐냐면은, 지금 IT 수요가 좋아서 지금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반도체 산업에. 네. 그 회사는 투자 사이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반도체 기업들의 개발. R&D 연구 개발 사이클, R&D 사이클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반도체 기업들은 투자는 안 해도 R&D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도 괜찮고, 그리고 요즘 국내 투자자분들도 관심이 많으신 SiC, 전력 반도체 이런 테마들은 살아 있어요, 여전히. 예. 그러니까 스피드라든지 약간 맞아요. 예. 그런 기업들은 여전히 테마 살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막 무리하게 막 반도체 기업들을 사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런 되는 테마들에 대해서는 좀 접근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와서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또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또 이렇게 정기적으로 제공받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서비스 하고 계시잖아요. 네이버 프리미어에서. 그래서 그 서비스에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네이버 프리미엄 채널 홍보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정리를 할 게 있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좀 시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어찌 보면 좀 부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해요. 아니요, 이 정도는 부정적 아니에요. 근데 조심하자라는 거는 제가 맞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르게 뒤집어보면 무슨 얘기냐면요. 이것저것 투자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것저것 투자하지 말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의 유동성 구간에서는 이것저것 투자해도 다 먹는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절대 이것저것 투자해서는 재미를 볼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되는 테마, 되는 산업에 투자를 하자. 되는 기업에 어찌 보면 한정해서, 지금 구간에서는 한정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되는 기업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공부하고 우리가 제대로 이제 수익을 이제 걷어들이는 그런 작업을 이제 앞으로 1, 2년 동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기회는 있다. 되는 기업과 테마 산업은 다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되는 기업 테마 산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바바리안 리서치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프리미엄 채널 네이버 들어가셔서 그냥 검색창에 바바리안 리서치를 검색을 하시면은 바로 최상단에 뜹니다. 혹은 그냥 네이버에서 네이버 프리미엄 채널이라고 하는 서비스에 들어가셔서 뭐 바바리안 혹은 바바리안 리서치를 검색하셔도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 이런 전체적인 이제 매크로 환경 그리고 산업의 그리고 되는 테마의 흐름 등, 그리고 저희가 좀 좋게 보고 있는 이제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추천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확실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많으니까, 저희 바바리안 리서치의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채널,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준비를 잘했으니까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그것만 얘기 안 주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그 좋은 정보를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거 보시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관심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이렇게 나오셔서 좋은 인사이트 제공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 정말 그 독립 리서치 센터에서 좋게 보는 그런 섹터라든지 기업이 무엇이 있는지 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네이버 프리미엄에 가셔가지고 잘 구독을 해보신다면은 큰 도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정희석 이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